스포츠가 있는 저녁 어떠신가요? 아나운서 박태원입니다. 네, 오늘 이슈들을 살펴보는 스포츠 타임라인으로 출발합니다. 메이저리그 토론토의 류현진 선수가 후반기 첫 등판에서 7이닝 완봉승으로 시즌 9승을 달성했습니다. 류현진은 텍사스와의 더블헤더 1차전에 선발 등판해 7회까지 안타 3개만을 내주며 무실점 완벽투로 팀의 5대0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미 PGA 투어 시즌 마지막 메이저 대회죠. 브리티시 오픈 디오픈에서 미국의 영건 콜린 모리카와가 정상에 올랐습니다. 모리카와는 최종 합계 15언더파 265타로 우승했는데요. 조던 스피스를 2타 차로 따돌린 모리카와는 작년 8월 PGA 챔피언십에 이어 1년도 채 되지 않은 기간에 메이저 대회 2승고지에 올랐습니다. 도쿄올림픽 개막을 나흘 앞두고 우리 선수단 본진이 나리타 국제공항을 통해 일본에 입국했습니다. 오늘 일본으로 떠난 대한민국 선수단 본진은 69명인데요. 양궁과 펜싱을 주축으로 대회 초반 메달 레이스를 이끌 선수들입니다. 이번 올림픽에 29개 종목의 선수 232명, 임원 122명을 파견하는 우리나라는 금메달 7개 이상을 따내 종합 10위 안에 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미국 체조 전문지가 도쿄올림픽 남자 기계체조 도마 금메달리스트와 동메달리스트로 양학선과 신재환을 각각 꼽았습니다. 체조 전문 잡지 인터내셔널 짐네스트는 최근 이번 대회 남자 기계체조 종목의 예상 메달 획득 선수를 소개하면서 2012년 런던 올림픽 도마 우승자인 양학선이 난도 높은 기술과 최고의 수행 실력을 겸비했으며 9년 만에 올림픽 왕좌를 탈환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오늘 일본에 도착한 양학선은 컨디션은 80-90% 정도 올라온 것 같다며 주사위는 던져졌으니 밝게 해보겠다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도쿄올림픽 축구 경기에서 올림픽 최초로 VAR 비디오 판독이 도입됩니다. 또 코로나19 확산으로 국제축구평의회가 2022년까지 적용하기로 한 팀당 최대 5명의 선수 교체 역시 이번 대회에서 시행됩니다. 한편 도쿄올림픽 선수촌 입촌 후 코로나19 확진자 3명이 나온 남아프리카 공화국 축구대표팀이 시작부터 위기를 맞았습니다.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남아공 축구대표팀 선수가 21명이라고 발표했는데요. 이에 따라 오는 22일 저녁 8시 도쿄 스타디움에서 일본과 A조 조별리그 첫 경기를 예정대로 치를 수 있을지도 불투명해졌습니다. 스포츠 월요일 이 시간에는 저와 함께 야구 한 잔 어떠신가요? 편안하고 유쾌한 야구 이야기 정세영 이혜진의 야구 한 잔 시작합니다. 문화일보 정세영 기자, 스포츠월드의 이혜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편안하고 유쾌한 야구 이야기를 매주 들려드렸는데 네. 오늘 조금 덜 편안하고 덜 유쾌한 소식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야말로 프로야구계가 요 짧은 순간에 이 짧은 시기에 엉망이 됐어요. 일주일 만에요. 그렇습니다. 지난주 저희가 KBO 리그 중단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네. 하나둘 그 과정이 드러나면서 대중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경기 후 선수들이 사적 모임을 가진 것이 밝혀졌는데요. NC 소속 4명이 지난 5일 밤 원정 숙소에서 술을 먹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NC 선수들 일탈에 앞서 한화, 키움 선수들도 같은 숙소에서 같은 사람을 만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팬들의
이렇게 비난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하나키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처음 됐을 때만 하더라도 동시에 만나지는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예. 하지만 하루 만에 선수들의 거짓말이 탄로가 났고요. 방역 당국의 조사 결과 키움과 하나 선수들은 같은 공간, 같은 장소에서 6분을 한 방에서 함께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됐고요. 이는 명백히 방역 수치 위반입니다. 뭐 10초가 돼서도 위반은 위반일 텐데 네. 팬들 의심은 그거예요. 이게 뭐 비단 이 코로나 때문에 밝혀진 것이 맞느냐. 그 전부터 공공연하게 이런 원정 숙소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던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오픈된 것이 이번 사례일 뿐 실질적으로는 비일비재했던 거 아니냐. 말씀하신 대로 이런 의문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외부인의 정체에도 좀 관심이 좀 폭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대체 누구길래 계속해서 야구 선수들을 만나느냐. 바로 이런 질문인데요. 네. 지금까지는 일단 일반인이라는 것만 밝혀진 상태입니다. 하나 선수 2명을 부른 것으로 알려진 전직 야구 선수의 경우는 SNS로 연락을 받았다고 이렇게 기사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자신은 뭐 브로커 아니고요. 야구업에 종사하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현재 쉽게 접근이 어려운 선수들 접근이 어렵거든요. 진짜로. 일반 팬 입장에서 스스럼 없이 술자리를 갖는 일반 여성들 어떤 존재인가. 저도 많이 취재를 해봤는데 네. 일단 소문으로는 이제 유흥업소 종사자라는 썰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수들의 증언과 주변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냥 한 제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가라는 이야기 그리고 야구 팬이라는 이야기가 공통적인 증언이고요. 예. 아직까지도 하지만 여러 소문이 돌 뿐 두 여성에 대한 정체는 공개되지가 않았습니다. 또 모르죠. 야구를 너무 사랑해서 야구 선수들을 좀 가까이서 보고 싶어서 그 원정 그 숙소를 또 알아내서 그 같은 호텔을 또 방을 잡아서 예, 장기 투숙을 하면서 이렇게 호시탐탐 한번 이렇게 만나서 모르겠습니다. 예. 예. 어쨌든 지금 KBO 차원의 징계가 NC 선수들한테는 내려졌어요. 그렇습니다. KBO 상벌위원회는 박성민, 이명기, 권희동, 박민우 선수에게 72경기 출장 정지하고 벌금 1,000만 원의 징계를 내렸고요. 또 NC 구단에는 관리감독 소홀로 제재금 1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자, NC가 이제 이번 시즌 144경기 중 70경기를 남겨놓은 상황이거든요. 징계를 받은 4선수 남은 경기에선 뛸 수가 없습니다. 올 시즌 아웃. 70경기 남았는데 72경기 출장 정지면은 뭐 혹시 뭐 다음 시즌에 계속 적용이 되는 겁니다. 적용이 되는 거죠. 개막하고 또 2경기는 못 뛸 수 있다는 거니까. 그런데 한화 또 키움 선수들도 일단 적발이 됐잖아요. 갔다 왔던 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앞으로? 일단 내부 징계를 살펴보면 하나의 경우에는 뭐 처음에는 방역수칙 위반이 아닌 해당 선수들을 미보고 외부인 접촉건으로 징계위원회를 열었고요. 그 결과 자체 징계를 내렸는데 수위는 밝힐 수 없으나 내규 최고 수위를 가까스로 피한 수준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방역수칙 위반까지 더해졌거든요. 추가 징계가 뒤따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단은 이번 일이 완전히 마무리된 후에 다시 논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이게 하나 키움 같은 경우에는 모두 이제 선수의 말만 믿고 방역 위반 사실은 없었다고 선제 발표를 했다가 망신만 톡톡히 당하는 케이스거든요. 특히 하나의 박찬혁 사장 같은 경우에는 SNS에 하나 구단처럼 선제적으로 모든 걸 투명하게 움직여야 한다고 자랑한 글까지 올렸는데 결국 선수 말만 믿고 섣불리 발표했다가 망신만 당한 꼴이 됐습니다. 일단 이 선수들 일탈행위로 야구계에 큰 충격파를 몰고 온 데다가 망신까지 이제 톡톡히 당했는데요. 일단 두 구단 모두 임의 탈퇴, 무기한 출장 정지 등 아주 강력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세 구단 선수들만 그 미지의 여성들을 접촉한 걸까요? 모르죠. 아직까지는 모르죠. 그쵸? 다른 지금 나머지 7개 구단 선수들 또 관계자들도 좀 긴장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이 하나 키움 NC 사건이 알려진 뒤 수도권 A 구단 같은 경우는 선수들 직접 전수조사를 직접 벌였고요. 네. 또 그러지 못한 그 팀들 같은 경우에는 선수들에게 이제 메신저나 이걸로 이런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뭐 다들 안 갔다 그러겠죠. 네. 안 했다 그럴 거고. 일단 뭐 수도권 A 구단 같은 경우에는 방역 지침을 위반했다. 이런 사실이 있다. 그러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겠다. 한 번이라도 잘못했어도. 강력하게 선수들에게 했고요. 근데 좀 이게 좀 아쉬움이 있나 봐요. 이게 선수들이 다 성인이잖아요. 네. 단체 생활이긴 하지만 이걸 어떻게 구단에서 다 일일이 쫓아가면서 이걸 봐야 되냐, 체크를 해야 되냐. 어려움은 좀 있다. 이렇게 하소연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대부분의 국민들은
억지로 참고 지키고 그쵸. 있잖아요. 웬만하면 좀 나가는 것도 자제하고 이러는 상황에서 참 프로야구 선수들도 좀 자중을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진짜 거의 1년 넘게 혼자 집에서 혼자 술을 먹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뭐 매사에 조심을 해서 잘 넘겨야 돼요. 지금 고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또 기사가 났어요. 두산 선수들이 맞습니다. 휴식기 그 개인 훈련을 한다고 네. 구장으로 가족을 데리고 왔다. 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어제 있었던 일인데 이제 두산 베테랑 김재호 선수를 포함한 일부 선수가 18일 이제 훈련 시간에 야구장으로 김재호 선수 가족을 아기들을 데려와서 그라운드에서 공놀이를 했는데요. 이게 마스크, 뭐 선수들은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 상황입니다. 훈련 때는. 근데 가족도 이제 마스크를 벗고 있었던 상황이고 이게 KBO 코로나19 매뉴얼을 철저하게 무시한 처사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코로나19가 4차 대유행 상황에서 4단계 거리두기까지 적용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진짜 좀 눈총을 아주 따갑게 받을 만한 일입니다. 뭐 그랬지 않습니까 누가? 악법도 법이다. 일단 그렇죠. 수칙이 있으니 지키는 게 우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뭐 이혜진 기자 생각하시기에는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와, 진짜 이게 사안이 좀 커졌잖아요. 네. 뭐 하루아침에 회복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과거에도 보면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그때만 좀 조심을 하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좀 풀어지는 듯한 그런 모습이 반복되곤 했는데요. 뭐 몇 년 전만 해도 모구단 선수들이 원정 숙소에서 좀 만남을 가졌다가 고소당하는 일도 있었거든요. 프로야구라는 것 자체가 팬들이 있게 존재하는 거고 또 지지해주고 관심을 주기 때문에 경기가 치러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물은 엎질러졌고 또 처절하게 반성하면서 앞으로 경기장 안팎에서 꾸준히 좋은 모습 보여줘야 신뢰를 좀 쌓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팬들의 원성이 너무 높아요. 야구를 안 보겠다는 분들도 좀 많고요.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팬들이 이렇게 그 희망 같은 거를 꺾은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두 분도 야구를 또 스포츠를 사랑해서 이런 직업을 갖고 있는 기자분들 있지 않습니까? 쓴소리 한마디 해주시죠. 이게 쉬는 날도 아니고요. 보면 경기가 있는 당일날 새벽까지 이제 술을 먹었어요. 그리고 그 술자리에는 어떻게 됐든 외부인이 있었고 그리고 뭐 한 구단 같은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지역을 건너가면서 이 술을 먹기 위해서 이동을 했는데 이거는 좀 방송에서 이런 말을 해도 될지만 정신 나간 행동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그러니까 말이죠. 여기에 딱 어울리는 노래. 아여보게 정신 차려 이 친구야 이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저도 한마디 드리고 싶은데. 그 이혜진 기자 이 노래 압니까? 정신 차려 이 친구. 안 해요. 알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좀 되시군요. 네. 물론 일부지만 좀 아니란 생각을 하는 선수들이 있는 것 같아요.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 분명하게 인지를 했으면 좋겠고요. 또 아까 계속 말씀을 했지만 모두 성인이잖아요. 어떤 행동을 하든 그에 대한 책임 본인이 져야 된다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좀 일부 선수들의 일탕행위로 인해서 그렇지 않고 정말 착실하게 훈련하고 또 방역지침 지켜왔던 선수들까지 모두가 지금 욕을 먹고 있거든요. 선의 피해자가 된 이거에 거죠. 대한 책임도 본인들이 좀 져야 된다는 사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고 봐요. 진짜 강력한 징계. 그냥 본보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야구를 사랑하는 팬들이 납득이 갈 수 있을 때까지 정말 석고대죄를 해서라도 이거는 그냥 넘어가면 안 될 일이라는 걸 확신합니다. 그리고 팬들이 얼마나 무서운데요. 요새 맞습니다. 요새 TV보다는 여러 이제 뭐 인터넷 모바일로 보잖아요. 그렇죠. 경기를. 그럼 옆에 댓글이 실시간으로 그렇죠. 어떤 선수가 나오면 그 선수 과거 어땠다 이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백과사전이십니다. 네. 아무튼 일벌백계를 하든지 참 이 타격을 또 우리 마음에만 준 게 아닙니다. 이 방역수칙 위반이 야구 대표팀한테까지도 타격을 안겼는데요. 잠시 쉬었다 와서 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당신의 팀이 가장 빛나는 순간 스포츠 박태원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네, 더가웃 안팎의 이야기들을 안주 삼아 듣는 야구 한잔 함께하고 있습니다. 스포츠월드의 이혜진 기자, 문화일보의 정세영 기자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정말 안주 삼아서 야구 한잔 하고 있습니다. 안주가 오늘따라 좀 쓰네요. 네. 예, 씁쓸합니다. 대표팀 선수도 이번 방역수칙 위반자 중에 하나잖아요. 참 더욱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빠진 선수 대신 또 새로운 선수가 들어간 거죠, 대표팀에? 네, 그렇습니다. 일단 심야 시간에 서울 원정 숙소에서 외부인 여성 2명과 술파티를 벌였던 NC 박민우 선수, 그리고 수원 숙소를 이탈해서 서울 호텔까지 가서 또 사적 모임을 가진 키움의 한현희 선수 국가대표 자격을 반납했고요. 일단 두 선수가 코로나19 검사에는 음성을 받았습니다. 이 선수들이 왜 음성을 받았냐? 코로나 백신 도쿄올림픽 예비 엔트리가 들었기 때문에 백신을 맞았기 때문인데요. 사실 이게 두 선수에게 백신을 놔준 의미는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국외 선양을 좀 해달라는 사회적 합의였거든요. 사회적 신뢰, 약속 모든 게 깨트려졌고요. 이게 국민들의 공분을 살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일단 김경문 감독은 박민우 선수를 대신해 롯데 신인 투수 김진욱 선수, 그리고 한현희 선수를 대신해 삼성 마무리 오승환 선수를 대체 자원으로 발탁을 했습니다. 오승환 선수요? 라고 물음표가 사실 저도 좀 위에 생겼고 많은 분들이 이상하다. 오승환 선수를 왜 발탁했을까? 갑론을박이 지금 오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뭐 성적만 봤을 때는 뭐 의심의 여지 없습니다. 올해도 전반기 37경기에 나서서 27세이브를 올렸습니다. 이 부문 전체 1위에 해당하는 수치인데요. 문제는 과거 이력입니다. 일본에서 뛰던 2015년 10월 중국 마카오 특별 행정구에서 불법 도박을 하다가 2016년 1월 법정 최고형인 벌금 1,000만 원을 약식 명령으로 받았습니다. 이후 대한체육회는 지난해 7월이었죠. 스포츠 공정위원회 규정을 개정했는데 이른바 오승환법으로도 불렸습니다. 음주운전이나 뭐 불법 도박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선수, 지도자는 2년간 국가대표로 발탁될 수 없다는 내용인데요. 네. 오승환 선수의 경우 사실 징계를 받은 지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제약은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 무리를 일으켰던 선수를 다시 뽑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반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글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 기자는요? 지금 최근 야구의 분위기가 이것 때문에 이제 그 술자리 때문에 좀 뒤숭숭한데, 규정을 해야 이제 선발 문제는 뭐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굳이 구설수에 오를 수 있는 대표팀 자원 카드를 꺼내야 했냐. 사실 뭐 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좋은 카드를 선발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올림픽에 나가서 성적만 잘 내면 된다는 성적 지상주의가 좀 있는 거 아니냐. 하지만 지금 분위기는 좀 많이 달라졌잖아요. 성적을 내더라도 내면 죄다 덮어질 것이라는 이런 분위기는 좀 많이 사라졌습니다. 예. 그래서 아쉽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뭐 대표팀 훈련 분위기는 조금 무겁겠습니다. 네, 많이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17일 첫 소집 훈련을 진행을 했는데요. 뭐 김경문 감독과 주전 김현수 선수 등이 나서서 대표로 좀 관련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뭐 이제는 누군가 나서지 않아도 뭐 마스크를 한다든지 스킨십을 자제하는 등 좀 의지를 내비치고 있는데요. 김경문 감독은 디펜딩 챔피언으로서 당연히 금메달이 목표라고 밝히면서 힘들지만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실망감 풀어드리도록 하겠다, 이렇게 뭐 각오 아닌 각오를 좀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김경문 감독은 좀 많이 걱정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새로 합류한 선수들이 잘 녹아들 수 있나. 또 본인이 구상했던 게 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선수 구성이야 뭐 이제 맞춰가면 되는 건데, 가장 큰 걱정이 이제 실전 감각인 것 같아요. 네. 지금 7월 들어서 이제 장마가 시작되면서 다수의 경기가 취소가 됐거든요. 여기에 이제 선수들의 일탈이 불러온 코로나19 사태로 전반기가 일주일 일찍 종료가 됐습니다. 좀 일찍 종료가 된 거죠. 아무리 이제 이게 프로 선수라 할지라도 오랫동안 경기를 못하면 실전 감각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소속팀별로 차이가 있지만 LG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20일 가까이 실전 경기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리고 실제 대표팀 선수들 대부분이 23일 날 이제 라이징 스타 팀과 평가전이 있는데 11일 이상 실전 없이 이제 바로 실전에 또 투입되는, 참 이런 좀 실전 감각의 우려가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그런 평가전은 예정대로 열리고 올스타전도 있잖아요. 네. 그 열리나요? 지금 KBO 차원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 좀 어두워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직까지 투표 결과도 발표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일단 코로나19 확산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여러 팀 선수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것 자체가 좀 불안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예. 또 4단계에서는 실외 훈련도 마스크를 쓰고 해야 되거든요. 이런 좀 제약이 많습니다. 또 무엇보다 대중의 여론이 너무 좋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부담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뭐 키움과 연습 경기나 뭐 이렇게 여러 팀이 모이지 않는 것은 조금 다른 분위기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내다보고 있습니다. 올스타전은 그야말로
우리 전 국민들이 다 좋아하는 투표로 뽑힌 스타들을 별들의 축제죠. 별들의 축제인데 그야말로 거기 관중이 없다. 그렇죠. 관중 없는 올스타전도 의미가 좀 없다고 봐요. 아무리 중계를 하더라도. 그렇죠. 거기에 이제 지금 흥마저 완전히 깨진 상황이잖아요. 팬들의 신뢰를 저버린 선수들. 예. 뭐 일부의 이야기지만 그래도 몰지각하는 행동으로 이 올스타전의 그 개최 의미나 이게 좀 많이 퇴색된 게 사실인 것 같고요. 이런 상황에서 뭐 별들의 잔치를 벌인다고 한들 누가 기분 좋게 박수를 치겠습니까? 오히려 이제 제 생각은 불난집에 부채질을 좀 하는 꼴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자중하자. 예, 이럴 때일수록. 지금 KBO도 지금 상당히 고민을 좀 하는 눈치예요. KBO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엔트리 발표도 원래는 좀 일찍 발표하기로 했는데 네. 엔트리 발표도 좀 늦게 됐고 아마 KBO도 이 올스타전을 강행해야 되는지 또 하지 말아야 되는지 장고에 빠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고에 빠졌으니 다음 주에 알려주세요. 네. KBO 리그는 뭐 날씨로 따지면 조금 안 좋습니다. 우중충합니다. 그런데 메이저리그 얘기 잠깐 하죠.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요. 맑음입니다. 류현진 선수가 제가 좀 서두에 뉴스로 말씀드렸지만 완봉승을 했다고요. 야구 팬들에게 류현진 선수가 좋은 선물 선사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이었죠. 미국 세일런필드에서 열린 텍사스 레인저스와의 더블헤더 1차전에 나서서 7이닝 내내 홀로 마운드를 지켰습니다. 시즌 9승째를 따내는 동시에 평균 자책점도 좀 끌어내렸는데요. 사실 6월 들어 류현진 선수가 자랑하는 체인지업이 흔들리면서 성적이 조금 부진했던 게 사실입니다. 오늘은 구속, 제구할 것 없이 기대했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올스타 브레이크를 활용해서 코치진과 팔각도를 좀 높였다고 하는데요. 이게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일단 류현진 선수가 오늘 삼질 4개를 잡았는데 3개가 결정구가 체인지업이었거든요. 야, 다행입니다. 체인지업 구속도 80마일 이상을 좀 꾸준히 유지하면서 그리고 팔각도를 높였다고 했는데 피트워크 투수 코치하고 이제 좀 상의를 진짜 많이 했나 봐요. 그러면서 구속까지 빨라졌어요. 오늘 93마일 이상 150km에 넘는 공을 던졌거든요. 진작 올리지. 이거. 그러게요. 예. 그러면서 류현진 선수가 이제 류현진 돌아왔어. 이런 분위기가 됐습니다. 체인지업 때문에 마음고생 많이 했는데 정말 다행이고요. 그런데 좀 시청자분들, 청취자분들 궁금해하시는 게 7이닝 무실점으로 막았는데 완봉승이다. 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일단 이게 메이저리그가 지난해부터 코로나19 여파로 메이저리그 더블헤더 1, 2차전 경기를 모두 7이닝으로 진행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7이닝으로 공식적으로 경기가 종료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출의 말이 끝인 거죠? 그렇죠. 완봉승은 공식 기록이 됐습니다. 류현진 선수가 이제 통산 3번째인데 LA 다저스 시절인 2013과 2019년 요때는 이제 9이닝을 던져서 완봉승을 따냈고 개인 통산 3번째 이번에는 7이닝으로 추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이닝을 이렇게 빠르게 던진다는 건 체력 관리 정말 잘한 거예요. 83개밖에 안 던졌어요. 오늘. 그런가 하면 또 우리 김광현 선수. 김광현 선수 어제 뉴스를 봤습니다. 이게 좀 후반에 좋아지는 것 같아요. 네. 김광현 선수 역시 힘차게 후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부시 스타디움에서 열린 승률 1위 팀이죠.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를 상대로 6이닝 무실점 홀투를 펼쳤습니다. 시즌 5승째를 수확을 했는데 구속은 사실 그렇게 빠르진 않았어요. 하지만 예리한 제구로 경기 자체를 주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김광현 선수의 경우 이제 전반기 막바지부터 좀 페이스가 좀 쭉 올라오는 모습인데요. 지난 1일 애리조나 다이아몬드전 4회부터 시작해 21이닝 연속 무실점 행진을 중입니다. 이게 이제 메이저리그 전체 3위에 해당하는 수치라고 합니다. 또 특히 이날은 아내와 두 자녀들이 경기장을 직접 찾아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전광판에 웰컴 킴 패밀리 이런 문구가 또 띄어졌다고 합니다.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응원에 힘입어서 무실점. 맞습니다. 내려올 때까지 무실점이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21이닝 연속 무실점인데 김광현 선수가 제가 제일 올 시즌 아쉬웠던 게 조금만 흔들리면 벤치 눈치를 그렇게 봤어요. 나 바꾸는 거 아니야. 나 바꾸는 거 아니야. 실제 그랬던 것이 5이닝 이상 던진 적이 많이 없었거든요. 최근 21이닝 연속 무실점 전에. 그래서 그런데 최근에 경기를 보면 안 봅니다. 벤치. 내 공 좋아. 한번 쳐봐. 이런 식으로 자신 있게 던지는 김광현의 모습을 되찾은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2승 거두고 나서 3승까지가 너무 힘들었잖아요. 이게 그냥 한두 회 던지고 강판되고 그러다 보니까 눈치를 보는 거예요. 자기 공에 대한 또 의심도 있고. 너무 다행입니다. 마운드 위에서의 표정도 확실히 좀 좋아졌더라고요. 팬들이 좀 환호할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어가 엄청 늘었더라고요. 공부를 상당히 많이 하고 넘어갔어요. 인터뷰할 때 이 구사하는 게 깊이가 다르더라고요. 저도 좀 영어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박효준 선수라고 네. 그렇게 익숙한 이름은 아닌데 네. 마이너에서 이제 택시 스쿼드라고 하죠. 예. 네, 이제 메이저리그로 올라온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뉴욕 양키스의 내야수 박효준 선수 지난 17일 이제 보스턴 레드삭스와의 홈 경기를 앞두고 26인 현역 엔트리까지 이제 진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당일 대타로 나서 그라운드를 밟으면서 박효준 선수가 역대 한국인 25번째 빅리거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박효준 선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리그에서 좀 실력을 인정받았지만 워낙 쟁쟁한 스타들이 많은 뉴욕 양키스잖아요. 그래서 기회를 잡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주력 선수들이 대부분 이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한 10명 가량이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기회를 잡았는데 이게 그 메이저리그 규정을 보면요. 코로나19 규정에 따라서 이제 10일간 격리를 하거든요. 확진 선수들.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이 한 10일 정도밖에 없습니다. 아니 10일 정도입니다. 그래서 박효준 선수 입장에서는 10일간 총력을 다해서 자기네 재능을 보여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박효준 선수 어떤 선수인가요? 일단 포지션은 내야수고요. 유격수 수비를 하는데 또 데뷔는 또 외야수로 했어요. 예. 그만큼 수비 능력이 뭐 내야 외야 가릴 거 없이 다 볼 수 있는 선수고요. 한국에서 프로야구 생활을 안 한 거죠. 그렇죠. 고교 졸업 후 바로 넘어갔고요. 미국으로. 예. 고교 있었을 때는 뭐 고교 유격수 랭킹 톱이다. 역대급 선수라는 칭찬도 받았고요. 어깨도 좋고요. 바로 갔겠죠. 얼마 전에 뭐 마이너리그였지만 이주의 선수로 또 이렇게 네. 선정되는 그런 또 기쁨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장타툴 선수는 아닌데 네. 이 맞히는 재주는 일단 탁월하고 선구안도 상당히 좋고 발도 빠르고 이런 유형의 선수입니다. 요 이제 한 열흘 남짓 있는 기간 동안 뭐 프런트나 감독의 눈도장 꽝 찍어서 아니면 이 팬들 눈도장 찍는 것도 방법이더라고요. 일단 현재 언론에서는 박효준 선수가 트리플 A에서 상당히 좋은 활약을 했는데 왜 안 올리냐는 이런 아우성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뉴욕 양키스 팬들이 솔직히 좀 많이 이제 좀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박효준 선수한테 지금 엄청난 지지를 보내주고 있거든요. 네. 요럴 때 기회를 잡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뭐 기죽지 말고 주눅들지 말고 자신만의 플레이를 보여주세요. 그러면 됩니다. 자, 다음 주부터는 우리 야구 한 잔도 올림픽 체제로 들어갑니다. 김경문호 이야기 또 많이 여러분 준비해서 와주시길 바랍니다. 문화일보 정세영 기자, 또 스포츠월드 이혜진 기자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도 저녁 8시 30분입니다. 박태원의 스포츠. KBS 58분 날씨.